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왕 이쌤입니다. 어느덧 파트 8의 세 번째 챕터를 오게 됐는데요. 바로 경력직 공격 질문 완벽 대비하기입니다. 근데 저는 한 8년 정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5번을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직을 할 때마다 그 퇴사를 좀 자주 한다. 왜 이렇게 퇴사가 잦냐? 이 질문은 정말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질문을 잘 대처해야지만 또 최종 관문인 최종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단히 이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답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또 저와 같이 '이 퇴사 질문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라는 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이 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챕터는 크게 5가지 질문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 자주 나올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까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왜 퇴사하세요?" 입니다. 아마 이직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100% 받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직을 2번 이상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이번 이직뿐 아니라 직전에 이직한 이유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2번 이상 이직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면접관 분들이 그 "회사마다 이직 사유를 얘기해라."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은 이직한 상태에서 지금 2번째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직전 이직 사유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직 사유를 얘기할 때 추천드리는 키워드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추천드리는 키워드 첫 번째는 커리어 확장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직을 결심하실 때 보통은 지금 회사보다 뭐 연봉이나 아니면 뭐 회사의 네임 밸류나 아니면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범위 그 어떤 거라도 분명히 확장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직을 또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카드로 쓸 수 있는 키워드는 커리어 확장 기회입니다. 이때 커리어 확장 기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계셨던 업무에서 특정 역할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팀원이셨다가 뭐 리더로 가게 되는 그런 직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A라는 산업에서 B라는 산업으로 옮겨가시면서 커리어적으로 이제 산업의 확장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뭔가 성장에 대한 그런 욕구, 그리고 이번에 가게 될 이 회사에서 나의 어떤 그런 성장의 욕구를 어떤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류 회사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B2B 마케팅 업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업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쪽에서 마케팅 경험을 좀 쌓아 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커리어적인 욕심과 니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류 회사에서 이커머스 회사로 이직할 때 제가 활용했었던 키워드인데 커리어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이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마케팅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경험이 필수적일 것이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커리어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이직하게 될 회사의 어떤 차이점들, 내가 이 회사로 갔을 때, 이직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어떤 커리어적인 메리트들을 일단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커리어 확장을 목표로 이직을 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워드는요. 리크루터나 아니면은 헤드헌터의 추천을 받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경력직 분들 가운데 이직을 할 때 헤드헌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기업의 리크루터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아서 이동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구직 상태에 있었다기보다는 내 경력을 보고 역으로 헤드헌터나 리크루터가 이렇게 추천을 해 줘서 검토를 해 보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좀 채용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퇴사 사유 얘기하시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리크루터나 아니면 헤드헌터가 추천을 받아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뭐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회사의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이직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헤드헌터나 이 리크루터 즉 이 기업에서 나를 원해서 "너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준 거다. 약간 스카우트 제의처럼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때 여러분은 정말 이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주니 뭔가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런 인상을 주시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면 왜 지원하셨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리크루터나 아니면은 헤드헌터가 제안을 줬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 어떠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더라. 뭐 커리어 성장이 기대됐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혹은 현재 커리어에서 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라거나 내용을 덧붙여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여러분의 경력과 너무너무 핏한 공고를 만났을 때예요. 약간 운명처럼 만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직하시면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 공고를 보셨을 때 항상 한두 개 정도는 '나랑 조금 안 맞는 업무가 있는데.'라고 느끼셨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직을 이제 시도할 때 한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거 진짜 나를 위해 내려온 공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정말 일치하는 정말 맞아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고를 만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실제 이직 준비하면서 한 한두 번 정도 이런 공고를 만났었고 그럴 때는 이제 면접에 가서 퇴사 사유를 이제 보셨을 때 면접관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이 공고를 봤을 때 이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그동안 해 왔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업무를 통해서 땡땡 회사의 고민이나 비즈니스 고민이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성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퇴사 이유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내용을 좀 적절히 조화하셔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신다면 그래도 이 퇴사 관련된 질문을 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퇴사 사유 얘기할 때 좀 피해야 할 키워드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한 불만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또 제가 모의 면접을 보다 보면 실제로 "이전 회사에서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좀 퇴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어 봤고요. 이렇게 퇴사 사유를 업무 강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하려고 하는 이 회사의 업무 강도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지원자는 비슷하게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퇴사 사유에서 가장 위험한 게 결국 이 친구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퇴사하겠네.' 라는 인상을 쉽게 이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 강도에 대한 불만은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지 않는 키워드는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뭐 현재 성장 가능성이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몸담았던 회사를 조금은 나쁘게 말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여러분의 어떤 경험 자체가 좀 이제 과소평가될 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언급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는 답변 방식인데 실제 모의 면접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셔서 피해야 될 답변으로 한번 넣어 봤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이번 키워드와 비슷하게 결국엔 내가 재직했던 회사나 아니면 동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친구는 우리 회사 입사에서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우리 회사나 아니면 동료들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좀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언급을 하시는 것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시더라도 저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말 좋은 동료들과 일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정말 좋은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하지만 커리어적인 갈증과 더 큰 성장 기회를 위해서 아쉽지만 이직을 결심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회사를 조금 더 포장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왜 퇴사하세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방향성과 피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이직이 잦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 주기가 짧으시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이직 횟수가 많으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일단 여러분이 이직을 많이 하셨다는 점을 일단 빠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 자체를 뭔가 부정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네, 면접관님 보시기에 이직을 많이 한 지원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쿨하게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미리 인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합격을 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인사팀에서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이렇게 보고 이 친구가 이직이 너무 많네 이러면은 보통은 서류 단계에서 불합격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과하셨다는 것은 일단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이력이 우리 회사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될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위해서는 잦은 이직 주기를 나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게 될 회사는 훨씬 더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잦은 이직을 했었던 그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 두시면 그럼 각각 회사마다 "왜 이직하셨는데요?" 라는 꼬리 질문이 들어왔을 때 현명하게 또 대처가 가능하시겠죠? 또 한 가지 팁을 추가로 드리자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면접관분들의 어떤 그 프레임을 좀 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을 자주 한 사람이네."가 아니라 "이직을 자주 했지만 이런 장점도 있는 사람이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직을 자주 한 사람의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의 회사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맡아왔던 지원자와 그리고 여러 회사를 이직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과 다양한 예산 그리고 회사의 목표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해 본 사람은 분명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 다양한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막 다이나믹하게 과제를 수행해 왔었던 이 분은 그래도 좀 더 입체적이고 과제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요런 내용들을 이제 면접관들에게 어필해 주시면서 "제가 이직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러이러한 장점도 좀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와 같이 이제 어필을 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답변을 잘 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그런 잦은 이직이 흉으로만 보일 게 아니라 '저 친구 저런 점에서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우리 회사 와서도 금방 퇴사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접에 가면 이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곤혹스럽고 '내 말을 믿어 줄까? 네 이번에 진짜 오래 다닐 거예요. 뭐 저 이제 이직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너무나도 좀 속보이잖아요, 거짓말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던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질문에는 막 "정년퇴직까지 다니겠다." 막 "끝까지 다니겠다." 이런 너무 오버하는 답변보다는 그동안 이직 주기가 짧았었기 때문에 못 해 봤었던 도전해 보지 못했었던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까다로웠던 "우리 회사에서도 빨리 이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도 요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바로 4번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이직이 굉장히 잦은데 직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제가 이제 이직을 한 3-4번 이상 했을 때부터 이제 받았던 질문이에요. "이직을 이렇게 자주 했는데 깊이가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짧게 짧게 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직을 자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흉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흉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제 기업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좀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직무 전문성에 대한 공격을 받으셨을 때는 여러분만의 어떤 그 로직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잦은 이직에 대한 그 선입견을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면요. 물론 면접관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무 전문성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단 한 분야에서 혹은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쌓아왔었던 그 깊이감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저처럼 다양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각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목표에 맞게 유연하게 이렇게 과제를 수용하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유형의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후자의 사람으로서 땡땡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제게 주어지는 그런 다양한 과제물들을 그동안 쌓아왔던 입체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근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했던 회사에서 제게 주어졌던 어떤 기대나 아니면 역할 이상의 성과를 항상 내왔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땡땡 회사 입사해서도 저만의 그런 입체적인 시야와 폭넓은 전문성을 좀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좀 들으시면서 그래도 설득이 되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다가 "아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라고 하면 면접관들도 '아 이 친구는 전문성이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형태는 또 다르다라고 어필을 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저도 커리어를 주변에 수단을 이제 다양한 분들을 보다 보면 비단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쌓은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업에 이직하면서도 충분히 멋진 커리어를 쌓으면서 인정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잦은 이직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나만의 전문성의 어떤 영역을 또 '나는 구축해 나갔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하신 거예요?" 입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뭐 구조조정이나 아니면은 뭐 희망퇴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분들도 이런 이직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질문에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레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역량이 부족해서 권고사직 당했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된 걸로 대상자로 좀 나를 그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들다 보니까 구구절절 이제 설명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몇 명을 뭐 잘랐고 근데 그 안에 제가 포함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회사의 상황을 굉장히 짧게 그냥 얘기해 주시고요.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고 제가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커리어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더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또 새로운 커리어 도전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도전의 대상이 "너네 회사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게 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레 여러분들이 겁먹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답변의 뉘앙스가 아니라 "회사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왔고 그래서 새롭게 잡을 구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력직 분들을 대상으로 자주 나오는 공격 질문에 대처하는 답변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동안 좀 고민해 오셨던 부분들, 그리고 또 두려우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답변을 좀 수정해 보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끝내버리면 절대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한번 뭐 노트도 해 보시고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제 영상을 계속 좀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답변 스타일을 좀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직은 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굉장히 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회사로 많이 이직하시면서 더 멋진 커리어 쌓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취업왕 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